제2차 현배양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코아 사업단장 현배양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팁스 강좌를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팁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 191차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팁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팁스를 또 여러분들이 활용해 가지고 기업의 성공 관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이기칠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팁스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팁스 프로그램을 한번 평가를 받아본 간접 체험을 하실 정도로 실제로 팁스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운영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일반형 팁스에 대한 평가나 절차나 방법에 대한 또 어떻게 대응한 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딥테크 팁스를 좀 나눠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설명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팁스 프로그램은 일반형이 24년 기준으로 600개, 2년 동안 5억의 R&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금년도를 보면 총 8회를 지원해 8번을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2, 3, 4 이렇게 시작해서 거의 연간 진행된다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딥테크는 23년 기준 120개사, 3년 동안 R&D만 15억 원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5회를 했습니다. 네. 금년도 처음 생긴 트랙이고 5번을 해서 이 딥테크 팁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거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고 팁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절차는 팁스 운영사가 발굴하고 1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팁스 프로그램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업기업과 운영사가 연구개발 계획서 등을 같이 협의해서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이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반형은 2년 동안, 딥테크는 3년 동안의 연구개발 R&D 사업이 과제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만약에 팁스 투자를 1억 이상 받아서 2월 중순경에 거의 매월 중순경에 추천을 받습니다. 이 추천은 운영사가 합니다. 그러면 운영사와 협의해서 그달 하순까지 연구개발 계획서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그 다음 달 한 달 뒤인 하순에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하순경에 결과가 나오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네. 시작을 하게 되면 투자받은 이후에 한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일정이 됩니다. 이 평가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자, 일반형 팁스는 비대면으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한 번에 평가를 받습니다. 네. 딥테크 팁스는 한 번이 아니고 2번 받습니다. 기술성 평가 따로, 시장성 평가 따로. 네. 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술성 평가는 대면으로, 시장성 평가는 비대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네, 일반형과 딥테크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평가 항목에도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반형 팁스는 기술성 영역이 40%, 시장성 영역이 60%입니다. 딥테크 팁스는 기술성 영역이 80%, 사업성 영역이 시장성 영역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다릅니다. 이 딥테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이 구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형은 이 사업의 어떤 개발이나 실현성이라든가 또 사업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딥테크는 좀 차이가 일반형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게 혁신적이거나 원천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원합니다. 아, 네. 그만큼 딥테크를 통해서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파괴력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고요. 양쪽에 대해서 약간 공통적인 부분들 좀 포함되어 있죠. 뭐냐면 글로벌 지향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지향에 파괴력이 있는 그 기술이 얼만큼 이제 원천적이고 혁신성이 있느냐. 기술적인 부분의 어떤 비중 이런 부분이 포함해서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팁스 운영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조인 팁스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인 팁스에 어바웃 팁스라는 그런 어떤 그 테이블에 가시면 팁스 운영사가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 팁스 관련돼서는 이 조인 팁스 ORKR 한국 엔젤 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 웬만큼 좀 보시고 팁스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은 운영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뭐 연락처부터 해서 구성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은 이런 운영사를 체크해서 거기다 트라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사 이제 보시는 운영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세하게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다가 조금 더 보실 게 이 운영사마다 생각하고 있는 운영 방법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전문성이 다르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제가 든 건데요. 운영사마다 지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라든가 저희 이제 이 사업 아이템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모든 영역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운영사마다 지향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보시고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조인 팁스 ORKR을 이제 보시고 정보를 좀 보시라는 게 이런 부분에 포함해서 운영사마다 얼마만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지향하는 업종에 대한 거를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 창조경제 서치센터 예를 들면 충북 창조센터는 바이오 헬스, ICT, 2차전자, 로봇이나 이런 쪽 위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콘텐츠 기업이 만약에 충북 창조센터에 가깝다고 또는 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나 이런 것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 포함해서 다른 부분은 비슷합니다. 예, 다른 부분도 회사가 많이 강조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예시를 든 기업들은 운영사는 조금 더 넓게 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좁거나 아니면 전 산업을 다 지원하는 그런 운영사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운영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제가 좀 놓았는데요. 여기 하나 더 보실 게 이 BI 소재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 네. 운영사에서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을 종합적인 육성을 수년 동안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BI 센터의 입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하고 중심되는 그런 어떤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나 대전도 많고요. 또 경기도라든가 또 주력으로 하는 그런 분야와 지역이 있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락처가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정부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많은 기업한테 오픈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락처가 다 오픈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나 또 이메일, 신청할 수 있는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신청하시면 회신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많은 운영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성격들이 이제 운영사
법인 이름만 보셔도 아실 것도 있고 또 전문 투자 분야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쪽을 지향하는지 컨텐츠인지 모바일인지 바이오인지 또는 제조인지 뭐 인포뱅크처럼 좀 규모가 큰 곳은 전산업 분야라고 다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선별을 하셔서 운영사에 나한테 받는 몇 개 운영사에 몇 군데한테 이제 좀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시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자기 기업 거주 소재지에 맞는 소재지에 있는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 거리감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네. 거리감 있고 또 아이템이 맞고 음. 조금 가까이 있고 네,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조금 더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드시 꼭 그 소재지가 아니어도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예. 관계 없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요. 전혀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좀 지역적으로 조금 지향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맞추시면 네. 기회가 조금 더 생긴다. 예, 아, 네, 보시면. 네. 평가 시에 이런 것도 가만히 된다. 뭐 이렇게 정도 보면 되겠네요. 배점에는 별로 이제 관여가 없지만 이거는 이제 팁스 프로그램은 운영사와 기업이 정부 투자하고 정부 지원 받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걸 같이 성장 파트너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네. 그게 차이가 많다. 네. 예,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조금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렇군요. 가만히 돼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운영사를 선별하셨으면 그러면 운영사에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예. 제안하실 때는 간단한 회사 소개와 그다음에 IR 자료 같은 거 첨부하고 연락처를 포함하는 건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회사를 소개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또 이 저희 사이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안을 하는 방법이 편리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거는 조인 팁스, 네, ORKR의 About 팁스에 가시면 팁스 운영사 프로그램 소개와 운영사 소개와 그리고 하단 부분에 여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IR이나 이런 부분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 제안 팁스 프로그램과 투자 제안을 할 때 조금 이제 좀 준비사항 또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사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배치 프로그램, 엑셀리트 프로그램, 또 창업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제안을 할 때는 좀 IR 자료를 좀 최적화해서 사업이나 기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포함해서 IR 자료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최신으로 좀 업데이트도 하고 다듬고 조금은 적합한 IR 자료를 좀 만들어서 네. 네, 또 하나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밸류를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좀 객관적인 밸류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만 하면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우리 얘기만 할 거니까요. 예. 네. 상대방, 투자사, 운영사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위주로 얘기해야 되는데 기업에서만 IR들을 만들거나 밸류 산정하는 건 조금 회사 입장 위주로 되기 때문에 네. 전문가 자문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너무나 이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제 검토를 하거나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뭐 실제로 저희 회사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이제 얻지 못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전문가 자문을 회사에는 전문성 있는 분이 이제
분야별로 다 있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주위에 있는 분야 또 이 전문가를 제공하는 또 멘토링을 제공하는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조금은 냉정한 어떤 IR 자료 객관화, 예, 투자를 받기 위한 IR 자료라서 상대방이 보기 원하는 자료를 이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함하고 또 밸류도 객관화가 돼야지 서로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는 건데요. 이게 네. 우리 주장만 하다 보면 사실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네. 제가 전문가 자문을 꼭 받는 부분, 네. 프로그램 활용을 꼭 받는 부분을 조금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예. 입장입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시하신 최적 IR 자료나 밸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올린 유튜브 100여 개 이상 유튜브에 지금 몇 개가 많은 자료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좀 공부를 전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계획서를 써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것도 꼭 참조를 하시고 저희 그 사이트를 전문가도 몇 번씩 읽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을 정도로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창업기업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좀 그런 뭐 이렇게 전문가성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지 않고 제안을 하면 운영사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꼭 이제 참여를 하시고 지금 팁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업단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기회를 바이오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런 기회를 얻으시려고 하면 최적 IR 자료라든가 밸류 이런 거 냉정하게 좀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은 반드시 있어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좀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밸류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고정 변수가 아니고 이 거시 변수들 뭐 금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밸류가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감안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실 게 프로그램들 많이 되고 전문가도 많고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저희 유튜브 사업단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내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운영사마다 1년이면 몇백 개를 봅니다. 예. 그 중에서 적정 투자할 만한 내용, 팁스 프로그램 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냉정하게 굉장히 많이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기업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만 팁스 운영사가 우리만 놓고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저희가 하나가 이제 선정이 되려고 하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내용과 냉정한 밸류를 제시해야만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도 내부에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같이 보시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뭐 아마 사이트에서 많이 참조가 될 거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팁스에 대한 부분은 이 사이트에 많이 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 테이블의 인포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부분 포함되어 있고 운영사에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감안해서 웬만큼 이 흐름에 대한 걸 좀 아시고 조금 아시고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형 팁스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형 팁스,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7년 이하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팀이 2인 이상이어야입니다. 대표자 1인 기업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기업의 지분이 대표자 단독 지분이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 2명 이상이 지분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가 20억 원이 넘어가면 그러면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0억 미만이고요. 그리고 팁스 운영사한테 이제 투자를 받는 건 기본 조건. 네. 그리고 일반형 이제 팁스에 신청했을 때
프로그램 신청했을 때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부장이나 스타트업 10대 초유차 산업 분야나 비수도권이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가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점은 최대 3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일반형 팁스는 추진되는 절차가 운영사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같이 만들어서 창업기업을 추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나 요건에 대한 거를 이제 평가기관에서 이제 검토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이후에 협약과 연계사업 지원과 운영사와 창업기업이 일반형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는 크게 5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거와 또 어떤 거를 개선할 것인지 경쟁 상황이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목차,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또 이 개발에 대한 내용의 어떤 목표라든가 2년 동안 진행이 되니까 또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지,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얻을 것이고 글로벌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운용사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게 평가 항목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팀 빌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 포함하고 이후에 어떤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전이라든가 보안 조치, 특허 확보라든가 이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업 어떤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분량은 관계없는 거지만 보통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컨텐츠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팁스 프로그램 얘기를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네. 가장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평가 절차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형 팁스의 평가 방법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이후에 프로그램 선정 평가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안내와 이제 협약이 진행되는데요. 일반형은 평가를 기술성이나 시장성을 한 번에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평가가 진행되고요. 평가 시간이 4에서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발표 20여 분, 질의응답 20여 분. 그래서 한 개 기업에 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때는 발표 평가와 질의응답을 창업기업과 운영사가 같이 합니다. 여기서 시간 비중은 관계없습니다. 네. 네. 가장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를 해서 운영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창업기업이, 사업화 부분을 운영사가 하는 것이 가장 비율상으로는 많지만 딱 그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역할 분담을 해서 가장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가장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자율적으로 되어 있고요. 질의응답도 질의에 대한 응답도 가장 잘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 평가에 대해서는 4명까지 이제 참석을 할 수 있고요. 네. 4명이 창업기업에서 운용사에서 각각 가장 잘 발표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창업기업 운용사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과 협력과 공감대 이런 종합해서 든든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형 팁스의 선정평가 기준이 기술성과 사업성, 그리고 창업팀의 역량과 운영사의 지원계를 포함해서 평가 지표가 8개로 되어 있고요. 약간 비중이 높은 부분은 이 R&D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그리고 사업화 전략과 글로벌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이 약간 비중이 약간 높습니다. 네. 평가 세부 요소로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기술이 있느냐, 이게 구체화가 되어 있느냐, 또 선행 연구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화 쪽에도 글로벌 지향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형 평가 진행을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3가지 부류로 결과가 나옵니다. 선정이 되었느냐, 그럼 협약하고 사업 과제, R&D 과제를 바로 수행합니다. 후보 기업은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도전이 한 번만 가능합니까? 다음에 도전하는 거는 계속 도전 가능합니까? 계속 도전 가능하지 않고요. 네. 이제 한 번에 이제 의사결정이 되고 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연간 한 2번 정도 약간 좀 이제 정해지지 않았는데 2번, 3번 정도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8번 첫 페이지에 말씀드린 8번의 기회가 있는데 2월달, 3월달 탈락된 기업이 4월달에 재도전 기회가 있고 이렇게 주기가 약간 되고요. 그렇군요. 예, 재도전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재도전 거기서 이제 선정이냐 탈락이냐 이런 거 따라서 네. 그리고 결과가 탈락 기업은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요. 탈락 기업은 이제 재도전을 하지 않아요. 네. 예,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네. 예, 다시 도전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도전할 때는 운영사에 재추천이 필요합니다. 네, 이 재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마다 운영사가 가지고 있는 TO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이 TO를 다시 이제 그 기업에 부여를 해서 추천을 다시 하고 다시 평가받는 요 위에 있는 재도전하고는 약간 다르죠. 네, 재도전은 TO가 소진되지 않는 건데요. 이 밑에 있는 건 TO가 소진되는 거니까 이 차이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 운영사랑 같이 탈락한 내용을 피드백을 받거든요. 네. 그럼 분석을 하고 네. 거기에 우리가 얼마큼의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어떤 대응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재추천을 할 것이고 아니고 조금 급하게 어려운다고 하면 재추천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운영사마다 재추천할 수 있는 연간 횟수가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기업이 TO안을 다시 써서 재추천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운영사하고 좀 면밀하게 의논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재추천인 경우에 그럼 운영사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그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조금 복잡해지죠. 네, 그러네요. 네. 딥테크 팁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형이었고요. 지금은 딥테크입니다. 딥테크는 7년 이하 또는 창업지원법 25조에 해당이 되면 업력 10년 이내입니다. 여기에 창업지원법 25조 3항에 보시면 해당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대부분 다 10대 초유차 분야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일반형하고 조금 다르죠. 네. 10년 이하도 해당이 되니까 조금 다른데요. 이제 창업팀은 2명 이상, 일반형하고 좀 다른 거는 운용사로부터 3억 이상 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딥테크는 스타트업 10대 초유차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요. 기술 개발이 조금 길고 인증이나 시험평가나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가 좀 큰 거, 네, 이런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딥테크 분야에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증이나 이런 부분 포함하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아마 바이오 벤처 기업에 더 잘 맞는다는 걸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네. 딥테크 절차는 신청부터 진행이 되지만 네, 조금 다른 거는 일반형에 비해 다른 거는 5번과 6번
기술성과 시장성이 별도 트랙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네. 딥테크 팁스의 연구개발 기술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원천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혁신성이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선행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딥테크 팁스는 조금 연구개발 계획서에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네. 딥테크 팁스의 선정평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1차와 2차 구분됩니다. 예. 1차는 기술성 위주로, 2차는 시장성 비중 있게 평가가 됩니다. 1차는 대면으로, 2차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평가 시간도 조금 길고요. 굉장히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요. 1시간이면 대단한 시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발표나 질의응답에 대해서 운영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도 분담해서 기술은 누가, 사업성은 누가, 이런 부분, 전략적인 부분 누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요. 질의응답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페이지를 설명드리면서 보면 지금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운영사의 어떤 그 중점 투자 분야 그거하고도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운영사가 이 아이템을 창업기업만큼이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육성하거나 이런 부분도 약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도. 네. 그러나 사실 기술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분만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포함해서 같이 연관 역할을 좀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딥테크 부분에서도 운영사와 굉장히 유기적인 어떤 파트너십 네. 그런 부분 강조드리고 그래야만 운영사가 하는 역할 중에 투자하고 전체적인 멘토링이나 유수성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포함하면 운영사의 전문성이 이 기업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딥테크 팁스는 평가가 1차와 2차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차와 2차가 이 비중이 다릅니다. 네. 딥테크 팁스는 평가가 2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성 평가가 60%, 평가 점수 60%, 그리고 시장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40%가 합산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고요. 그런 부분 포함하면 딥테크 팁스는 그만큼 기술적인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이 평가 과정의 중간에는 약간 보강할 수 있는 2차 평가, 기술성 평가에서 언급되었던,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한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강을 하고 시장성 평가를 임하시는 형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선정평가에서 기술성 평가와 시장성 평가가 항목이 좀 다릅니다. 네. 60%, 40%의 비중이 있다는 건 말씀드렸고 기술성 평가에서는 기술성 위주로 이제 네. 조금 다른 거는 얼마큼 혁신적인지 또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함되어 있고 선행연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비중이 좀 있어서요. 일반형 팁스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제한적이지 않고 딥테크는 선행연구가 되어 있는 이런 과제에 대한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고 항상 이제 팁스는 글로벌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높습니다. 예. 네. 딥테크도 높고요. 또 시장성 평가 있을 때는 이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분명히 사업화를 통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 그 아이템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테크 팁스에 대한 평가 결과 대응인데요. 딥테크 팁스도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R&D 바로 3년 36개월 동안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딥테크 팁스도 이제 후보 기업으로 되면 재도전하고요. 그리고 탈락됐을 때는 다시 추천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일반형과 좀 다른 거는 딥테크 팁스는 기회가 일반형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음 시도할 때 조금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일반형과 딥테크 팁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른 부분 그리고 평가 항목이라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어떤 트랙을 가는 것이 또 이런 이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운용사하고 적합 운용사 선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운용사랑 같이 어떤 기업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트랙으로 진행할 것이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팁스 규정상 그 기업 업력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제 일반형 팁스는 7년 이하, 그리고 딥테크 팁스는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7년 이하 또는 초유차 스타트업 10대 초유차 분야는 10년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거기 그 조금 이렇게 더 예를 들어서 뭐 시리즈를 받았던 기업이 있다. 시리즈 A, B 이런 기업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 단계까지만 들어오라 뭐 이렇게 그 투자 받은 규모에 따라서 뭐 제한이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제한이 일부 있는데요. 네. 요거 기준 금액은 매년 좀 다른데, 일반형 팁스는, 올해 기준으로는 26억 정도를 이미 기투자를 받으면, 신청을 이제 할 수 없는 요건이 있고요. 딥테크 팁스는 금년도 기준으로 38억 정도가 아마 이거 숫자는 정확치 않지만 35억에서 40억 사이 정도를 받으면 누계로요? 누계로 맞습니다. 예, 네, 누계를 네. 받으면 네. 이제 딥테크 팁스 신청할 수 없는데 이 금액이 매년 바뀌는 이유는 전년도 그 초기 투자 받은 어떤 평균액을 갖고 따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데 이미 이제 성장 단계 지금 이제 업력을 제한하고 또 이제 투자 금액을 제한하고 지금 매출이 20억이 초과되면 이제 이상이 되면은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거는 이미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이제 팁스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이미 지났다고 보는 그 전에 이제 초기 기업들 그 전에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 지원 유지라서 이런 몇 가지 예외를 두는 거고요. 지금 팁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업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형은 7년, 딥테크는 10년 이하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팁스 프로그램을 선정되는 기업들은 몇 년 차가 많으냐 이걸 좀 보면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업이 팁스 프로그램을 선정되거나 활용하는 예는 별로 없고요. 별로 없군요. 네, 별로 없고 그 이제 5년 이하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설립해서 1년 차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경우는 비율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경쟁 자체가 좀 있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왜 그러면 5년이 넘어가면 7년 이하인데 5년이 넘어가는 기업은 팁스 기회가 많지 않느냐 이걸 보시면 글로벌 지향하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기업이 5년이 됐는데 이미 뭐 투자를 아직 이제 트랙을 올라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뭔가 실적 부분이 20억을 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아이템이 조금 제한적인 아이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서 아무래도 초기 투자를 받고 이제 팁스 프로그램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기업에 이제 좀 약간 넘어서거나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런 이제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거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말씀 나온 게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아이템이 이제 한 개 아이템으로 창업한 기업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몇 개 아이템을 또 동시에 진수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경험상 어떻습니까? 저기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개 정도의 품목에 막 집중하는 게 좋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선택과 집중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실제로 바이오 기업한테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보면서 분명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강의나 세미나나 이렇게 가면서도 같이 의논을 해보면서 스타트업 하는 분거나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조금 이제 그 회사를 보여주고 좀 경쟁력을 보여주는데 회사에서의 생각이 좀 많고 좀 객관화가 좀 이렇게 좀 덜 되다 보니까 좀 많은 걸 보여주려고 많은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고 뭐 적응증도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많으면 많은데 그거를 R&D 계속 해나가고 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인력이나 자금이 있으면 굉장히 큰 거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파이프라인만 이렇게 많이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면 결국은 실현 가능성 이제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제한적일 수가 있죠. 네. 일종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여주려고 하면서 파이프라인 많이 제시하지만 또 반대편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리스크나 또는 이게 이제 그러면 제대로 된 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강하게 지금 기술특례 상장을 하거나 상장을 할 때도 파이프라인 많은 게 아니고 얼만큼까지 효과성 있게 얼만큼까지 폭발력 있게 이제 갔느냐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초기 단계 전임상 단계라도 라이센스 아웃 속에서 뭔가 성과를 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이오 벤처 기업 또 투자가 많이 축소된 이런 시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 네, 성장 전략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팁스를 받기를 원하는데 팁스 받으면은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드리고 기회를 마련하고 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뭐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1차적으로 회사 아이템이나 사업 내용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받음으로써 객관적으로 어떤 기업 밸류도 형성이 되고 가장 큰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네. 또 팁스 프로그램처럼 파워풀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뭐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는 R&D 5억이라든가 또 딥테크 같은 경우 10억을 가지고 분명히 한 단계 진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대형 창업에 네,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이고 이런 어떤 환경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뭐 사실 굉장히 어렵고 융자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꼭 이 팁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떤 기업이 굉장히 큰 발전을 위해서 단계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네.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자고 하면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활용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거를 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들 그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1단계에서 이제 37개 팀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이제 매년 15개씩 뽑는데, 그 팀들도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팁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VC들한테 시리즈 받는 그 트랙을 타고 있거든요. 이 관문에서 이 팁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 바이오 스타트업이 그 일반형이나 특화형 팁스 프로그램 활용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뭘 준비하고 실전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촘촘하게 많이 해야 되고 실제 이제 투자받기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IR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업이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도 해야 되고 차별성도 도출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세밀하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부분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기업 자체가 한 번 더 이제 어떤 성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성에 대한 입증을 받는 거고 또 그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운영사를 만나서 일반형이나 딥테크라든가 특화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팁스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한번 강조드린 것처럼 좀 회사에 이런 필요한 내용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회사에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좀 소화할 수 하거나 대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냉정한 어떤 시장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밸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회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객관화나 또 냉정한 진단과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고도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시장이라든가 운영사한테 이제 평가받고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저희 아이코어 사업단에서도 뭐 글로벌 사업도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기업들 많이 선호가 있는데 이런 팁스 프로그램이나 또 운영사도 글로벌 지향하는 아이템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형태라서 이런 훈련 속에서 탄탄한 어떤 경쟁력이나 또 그런 노력에 대한 것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다 모두가 원하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걸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좀 약간 탄탄해야 되는데 꼭 준비해야 될 거는 글로벌 지향의 어떤 사업에 대한 노력도 또 전략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기술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지면서 얼마큼까지 이제 어떤 R&D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또 차별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은 이제 그 바이오를 전문으로 해서 투자도 하시고 키우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는데 70여 개 정도를 지금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업 대표, 어떤 기업 형태가 성공하고 어떤 기업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번 남겨주시죠. 네,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 뭐 성장과 또 실패와 뭐 재도전 이런 것 속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요약하는 기업이 지금 상장에 돼 있는 NK맥스 같은 회사가 성장했던 부분들이 가장 이제 지금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회사도 제가 2003년도 창업했을 때 이제 시드 투자를 처음으로 하고 20년 됐네요. 네, 20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14년 정도 2014년 정도 14년 15년 정도 이제 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그 NK맥스가 처음에 그 NK 치료제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2000년 초반에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그런 니즈에 맞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좀 만들고 그리고 초기에 약간 시장의 흐름에 좀 맞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짜서 성장을 하면서 그때는 NK뮤 키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단하는 그런 개인의 면역력을 진단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NK 그 치료제까지 확장하면서 이제 스케일업을 하면서 상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여름에는 한 1조까지 성장을 했다가 조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단계별로 적합한 성장 전략을 잘 짰었는데 그 첫 번째 잡았던 NK뮤 키트라는 그런 어떤 아이템은 그때 당시에는 개인의 면역력에 대한 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면역력을 알고 싶어 하는 니즈가 시장에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 니즈에 맞는 진단 방법을 제시하니까 초기에 그때 당시에 저는 진흥원 이제 근무하고 있었지만
초기에 시드 투자도 받고 이후에 이제 후속 산업은행 투자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게 시장 니즈에 맞는 아이템을 선별을 해서 R&D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었고요. 역시 시장이네요.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해라. 네. 네. 제가 시장에서 성공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성장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네. 그만큼 면역력이 중요한데, 개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러면 면역력을 어떻게 알아?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어떤 면역력 지수를 알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을 내고 며칠간 입원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소수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대중화를 시도를 한 겁니다. 네. 1, 20만 원 할 수 있는 대중화를 시도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투자사들도 관심 갖게 되고 대중화되게 됐으면 시장을 그만큼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한 사업성이죠. 저도 궁금한데 제 면역력이 얼마나 되는지. 네, 지금은 뭐 사실 이제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을 만큼 굉장히 대중화가 됐었는데 설명드린 그 당시 기업이 스타트업일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시장을 그만큼 넓힐 수 있는 네. 굉장한 사업 기회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의료기 수출로서도 굉장히 많이 개척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하고 또 NK 면역에 대한 걸 잘하는 기업이라서 NK 치료제까지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스케일을 업을 해서 밸류업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던 사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답을 찾고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원하는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팁스에 대한 프로그램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오늘 시간에 얘기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바이오 기업의 원하는 형태 네. 시장이 인정하는 저희가 밸류에 대한 부분도 강조 많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부분들을 네, 오늘 보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지난 191차하고 2차에 걸쳐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팁스. 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요.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고. 예, 오늘 지난 2차례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주신 이기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192차 현명유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았죠? 좋으시면은 항상 구독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주위에다가 그 직원이라든가 동료라든가 또 경영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 알려주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정보를 쉐어해가지고 성공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이제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두 성공하시고 우리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에 한 10% 정도까지 점유하는 그날까지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